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대중교통은 기차였습니다. 1899년 9월 18일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길이 33km, 총 7개 역을 지나는 철도가 미국 자본에 의해 깔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철도는 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정해진 길만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와 같은 다른 육상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체계적인 신호에 의해 움직인다는 최고의 장점을 갖는데요. 철도는 정시성과 운송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의 이동수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철도는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선박보다 빠르게 사람과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안개나 비바람, 눈보라, 태풍과 같은 기상 변수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철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똑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 기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동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려면 철도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을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한국을 출발해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역과 고성군에 위치한 제진역을 잇는 길이 111km의 철도 건설 사업이 착공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해선 유일의 단절 구간이었던 두 역을 잇는 착공식이 지난 1월 5일 제진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진역은 동해선 철도 남북 출입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한 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의 감호역이 나옵니다. 제진역과 감호역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복구가 완료되어 시험 운행에 성공했던 노선입니다. 여기에 오늘 착공에 들어간 강릉과 제진역,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과 동해를 잇는 노선이 완공될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의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합의를 통해 철길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종단철도는 다시 4개의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길이 9,288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를 거치게 되면 모스크바를 지나 영국과 스페인까지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궤도의 폭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14년 열차 바퀴를 움직여 폭을 변경하는 괴간 가변대차 기술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협력, 특히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강릉 제진 구간 철도 착공식이 있었던 1월 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 마비 사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꼴로 해상물동량 증가로 인한 항구 정체 현상은 해상운임 비용의 상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철도가 지나는 28개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의 정식 회원국이자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의 시작점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아무쪼록 북한과의 이타적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